네, 안녕하세요. 171회 모닝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이고요.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굴하고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바로 이 창공, IBK 창공에서 저희가 발굴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IBK 창공에는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또 지금 후속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글로벌 수준의 카테터 CDMO 기업인 바스플렉스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카테터는 보통 사람 이제 수술을 할 때, 외과 수술을 할 때 개복 수술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개복 수술이 아닌 그 중개 수술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작은 수술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이 이제 카테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장표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재 시술 분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에 동반되는 감염이나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 회복 기간이 길죠. 근데 이제 중재 시술,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중재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염 그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이 시술로 일상생활 복귀가 또 가능하고 위험도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 중재 시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카테터가 무엇이냐면 시작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튜브 형태의 소모성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혈관이나 뇌혈관, 비뇨기과, 내시경 등의 인체 전분에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술을 위해서는 평균 3에서 5개 정도의 카테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튜브 형태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런 장기들이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심혈관용, 그 뇌혈관용, 또 말초혈관용 이런 거 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많이 나오죠. 한번 보시면 이런 거 실제 나옵니다. 심장질환용, 비뇨기계용, 내시경용 이렇게 이제 영상의학용 해서 이런 그 카테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기업이 이 카테터를 제조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카테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8.7%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2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30조 원 정도죠. 전망이 되고, 카테터를 비롯해서 일회용 소모성 의료기기 전체 시장이 이게 4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소모성 의료기기 시장이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세계적으로 이제 그 대표적인 카테터 기업인데, 그 텔레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5억 달러, 시가총액 한 21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카테터 시장에 대한 성장세, 또 글로벌 위탁개발 생산 기업들, 텔레플렉스라든지 인티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큰 회사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카테터 거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산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이 원천 기술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 해외에서 이제 조립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의존도 보시면 사실 일본 시장에서 또 많이 들여오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카테터 OEM, ODM 회사들을 보더라도 아직 그 한국 회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카테터만을 좀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또 개발한 업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스플렉스가 이 20년 경력의 이제 고분자 압축 기술, 이게 그 창업자분들의 어떤 기술력입니다. 핵심 역량이고 5년 동안 이제 창업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제조 플랫폼과 개발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은 제품들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조 기술을 보면은 튜빙 압축 키트라고 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튜브를 압축하는 이제 압출하는 기술이죠. 튜빙 압출 기술입니다. 튜브를 압출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이제 멀티루멘 압출 금형 설계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고 특허까지 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영상처럼 이런 의료용 고분자의 유변학적 특성과 SOP 및 기술적 노하우를 이제 구축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영상들이 많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런 형태죠. 요 튜브를 압출하는 기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튜브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튜브를 보통 압출 성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산을 해내는 그런 형태 이렇게 과정 보실 수 있고, 이 공정 기술을 또 보여드리면은, 후 공정 기술이 이제 그 환자가 느끼는 진입 통증 및 시술 편의성을 극대화한 튜빙 가공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게 장기 내 삽입이 돼서 이제 시술을 하는 형태인데, 이 튜빙 가공을 통해서 좀 더 진입 통증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이 마지막에 보여드릴 게 이게 브레이딩하고 코일링 기술. 이게 어떤 최악의 환경에서도 이 온도 이런 것들이 뭐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강을 유지하고 토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생산기술연구소 기술 이전 한 2건 정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죠. 네, 이 카테터의 개발 솔루션 요거 보기 전에 잠시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정진영님 인사 감사드리고요. 또 카테터 강철구 대표님 아침 일찍 들어오셨죠? 네. 여기 팀들이 같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벤자민님, 스칼리님, 또 규현님, 오지은님, 강상효님, 김영균님, 유선미님, 서지원님, 네, 너의 하루는 소중하니까님, 정지현님, 원효신님 아침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좀 들어와서요. 이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터 개발 솔루션인데, 이렇게 길이를 따라서 회전 변이를 전달하는 이제 카테터의 어떤 능력들, 그 다음에 이게 병변 분위기부터 전진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적용한 힘이죠.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굴곡진 혈관에서 진입할 때 비틀리거나 꼬이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 또 이 적합한 뭐 재료를 선정해야 되고, 브레이딩 패턴, 이 와이어 굵기 간격 방법에 따라서 시술 퍼포먼스가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수준의 카테터 전문 위탁 생산 기업을 CDMO라고 하는데, CDMO가 카테터 CDMO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실제 회사의 어떤 성장 방향성을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어떤 주요 경력을 보시면은 이런 그 정밀한 이런 그 부품과 이런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기 2017년부터 R&D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초점의 의료기용 튜브 생산을 위한 압출 제어 펌프, 또 이 내시경화 시술용 멀티 이루멘 샤프트 개발을 19년에 하셨고, 2020년에 의료용 카테터 핵심 부품 개발하고, 이제 또 이종 경도를 가진 폴리머 요강 카테터를 개발하고, 척추질환 치료용 조향용 카테터를 개발하고, 이렇게 각 시술별로 카테터를 지금 계속 라인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오진님 질문인데요. 카테터가 수술용 마이크로 로봇팔 등과 연동을 해야 할 텐데 실제 POC 사례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 장부에 나와 있었던 중소기업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등에서 이런 개발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대기업들과 POC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POC를 진행하면서 개발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부품 개발 양산 사례들이 나오는데, 신경외과의 경막외 카테터, 이게 이제 그 전체 카테터 중에 특정 부품 개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한 분야이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외과에서 쓰는 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신경외과에 쓰이는 요 카테터. 그 당사 요게 이제 아까 방금 그 오지은님께서 질문하신 요런 부분들과 연동을 하는 겁니다. 양산하는 있는 부분이 요런 아까 압출한 튜브 이런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베스프렉스가 납품을 하는 것이고, 이런 로봇 팔정상의 의료 기구들과 이게 연동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아까 그 POC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POC 파트너가 되겠죠. UNI 코퍼레이션이 이제 국내 척추 의료기기 분야 1위 업체인데 상장도 했고요. 이런 업체들의 제품과 이렇게 POC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완제품 개발 및 양산, 네, 대표 사례가 이제 영상의학의 배 카테터가 있는데,
여기 디자인 공정개발 GMP 인증 양산의 정 과정을 이제 주도를 했고, 국내 5대 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 현재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을 보면은 이런 형태의 아까 이제 압출한 튜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학병원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POC를 통해서 여기 나오면은 헤파토라는 회사와 이제 같이 POC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아산병원, 관양대병원과 이제 이 자체 브랜드 제품 직접 판매하고 또 이런 임상 피드백과 밸리데이션 양산화 개발에 대한 전주기적 프로세스를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5대 병원이나 연구 중심 병원들과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제품들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것이죠. 중재시술 의료 부품의 혁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19년 법인인데 참 잘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투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검토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내부 투심을 곧 진행할 예정인데요. 투자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죠. 네. 네, 핵심 전략 보기 전에 잠시 댓글을 보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니 자신이 없어지는 누구에도 질 자신이 더 잘 하셔야죠. 네, 분명히 성공하실 거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내부 투심 통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들 이제 응원의 글, 화이팅 이런 글도 있고요. 원효심님, 그리고 황호연님, 제품을 직접 제조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몸속에 들어가는 기구라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제조 공정 다 보여드렸죠. 보통 이제 압출 이렇게 성형하면서 계속 제조를 하는 그 영상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위생관리야 철저하게 할 겁니다. 모든 공정 자체에 있어서요. 장준현님, 국내 퍼스트 무버로 시장 점유를 한다면 코스닥등 성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여기에 아까 그 매출 예측 이런 장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리님, 이미 굵직한 기업들이 있는데 국내 기업이라는 점의 추가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제 이런 기업들과 POC가 이게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기업들이 만드는 기구들하고 계속 그 앞에 있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업과 POC를 어떻게 많이 했고 그 경험치를 어떻게 쌓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POC 파트너들이 많아서 좀 충분히 경쟁력을 일단 국내 시장부터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상장이야, 네, 상장은 뭐 테슬라 트랙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아니면 뭐 매출이 나오면은 그냥 일반 상장으로도 갈 수 있겠죠. 아까 그 관리에 대해서 ISO 13485 규정에 입각해서 GMP 시설을 제조한다. 상당히 이제 좀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한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검증 이미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과 검증을 한 상태입니다. 매출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준영님 질문에 뭐 대답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미국 수출 시점에 165억 원 정도, 그리고 2025년, 26년 그 몇백억대 이제 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장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업개발 전략, 네, 병원과 수요기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병원, 수요기업, ODM 이런 그 POC를 통해서 또 이런 임상, 또 시각처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뭐 많은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수정 손익계산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앞으로 바스플렉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댓글 잠시 또 보겠습니다. 여기 창업팀에서 확보하는 고객 리스트는 병원과 의료기기 기업 합해서 한 50군데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내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디지털 트윈, 그 수질 지도 및 환경 이슈 예측 솔루션, 아트와라는 회사입니다. 아트와. 그래서 내일도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을 이제 이런 그 환경 이동형 로봇들을 활용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인데요. 내일도 많은 시청과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